이야기 새싹 순과 함께하는 매스 스토리즈 경찰청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112. 112다. 오, 예, 그 112번째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양쌤이에요. 새싹순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 집합을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억병. 지난번까지는 네. 뭐 이런 집합을 정의했을 때 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뭐 이렇게 물었잖아요. 네. 뭐 이렇게 묻고 10개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했죠. 네. 근데 이런 식의 질문도 이렇게 길게 쓰는 게 이제 귀찮은 거예요. 이것도 귀찮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장을 이렇게 쓰기로 해요. 이렇게 나오면 맨날 헷갈리다. 예, number of set A니까 집합 A의 원소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는 네. 질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축약하자 이렇게. 네. 그래서 A를 이렇게 주고 이거는요 물어보면 답은 10개. 예, 이렇게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안 그러면 개수는 하니까 이제 실제로 같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정확하게 그 숫자에 대한 이야기로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호화해서 간단하게 표현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럼 이런 A를 줬을 때 파워셋의 정의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네. X들의 집합인데 X는 A의 부분 집합일 부분 집합. 때 A가 이런 집합일 때 PA를 이거라고 하면 N PA는 뭘까요? 네. 당연히 원소가 몇 개니까 10개니까 부분 집합은 2의 10. 제곱개. 네. 그래서 1024개입니다. 라고 네. 대답을 해주면 된다라는 합니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를 하나 약속을 했고요. 네. 자, 이제 다음으로 2하고 3이라는 자연수 만들고 나니까 뭐 덧셈이라든지 곱셈이라든지 같은 것들을 만들잖아요. 이런 걸 연산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연산은 2개짜리니까 보통 대개의 경우 2항 연산을 주로 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집합도 마찬가지죠.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으니까 이 두 집합을 엮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연산을 하나 약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산들을 만드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수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연산을 만들었어요. 네. 하나는 집합의 연산. 그렇죠. 훌륭한데요. 정리를 잘해주네요. 그래요? 집합의 연산. 첫 번째는 합집합이라는 연산인데 A 합 B라고 읽어요. A에 있는 원소가 B 원소 다 같다는 얘기기도 하나요? 다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정의는 X들의 집합인데 그 X가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거나. 그러니까 A나 B 중 A 아니면 B. 그렇죠. A에 그렇죠? 있거나 B에 있거나 아니면 둘 다에 들어있거나. 그래서 수학에서 또는이라는 용어는요. 앞으로 이제 P 또는 Q라고 돼 있으면 P이거나 Q이거나 PQ. P와 Q 모두이거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또 하니까 그림이 느껴 보이네요. 합집합. 그렇죠. 그걸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예.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지난번에는 이제 부분 집합 개념 이야기하면서 큰 집합 안에 작은 집합 들어있는 걸 그림으로 표현했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림을 통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벤이 만든 그림이란 뜻이에요. 다이어그램이 도표란 뜻이니까. 그래서 벤이라는 사람은 상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수학자로서의 업적은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근데 전 세계 아이들이 벤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죠. 그렇죠. 훌륭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죠. 예, 그만큼 집합에 대한 이론에서 좀 획기적인 표현법이었던 거예요. 그림 자체가 도표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또는 빵을 먹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쟤는 밥을 먹거나 빵을 먹는구나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때때로 밥하고 빵을 같이 먹기도 하는구나 저 돼지 새끼.
네. 두 개를 같이 먹는데 왜 돼지새끼예요? 다 그죠? 먹을 수 있죠. 그럼요. 저의 편견입니다. 편견입니다. 미안합니다. 어찌됐든. 근데 이제 이런 농담을 했던 게 좀 굳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러거든요. 밥도 먹고 빵도 먹고. 근데 어쨌든 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일상적으로 쓰는 또는이란 용어하고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아니면 의미가 저거 다르다. 아니라 이거 아니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이것이거나 이것이거나 그렇죠. 둘 둘 다이거나 다이거나.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걸 A와 B 합집합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네.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읽어도 되고 영어로 A 이 합집합이라는 기호는 유니온 결합시키다 머리 글자인 U로 기호화시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A 유니온 B 영어로는 A 유니온 B 우리말로는 A 합집합 B 또는 A 합 B 또는 컵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옛날엔 A 컵 B라고 이렇게 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교집합인데 정의는 X의 모임인데 A에 속하고 동시에 B에 속한다. B에도 속할 때 그런 아이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는 얘기했을 때 아까 그 두 가지를 이 뒤에 나온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따로 이것은 분류하는 그렇죠. A에도 속하고 그리고라는 말은 항상 동시에라는 의미를 같이 가진다라고 봐야 돼요. A에도 속하고 동시에 B에도 속하는 그런 원소들만을 원소로 삼아라. 헷갈리는데요. 아까 P 또는 Q라는 뜻은 예. P거나 Q거나 혹은 둘 다이거나. Q이거나 두 개 다이거나. 예. 이거는 동시에 두 개 를 다라는. 동시에니까 요거 세 번째 케이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따로 떼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위에 있는 거는 A거나 얘까지 포함시키는 B거나. 거예요. 위에 있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면 이것은 항상 이 집합에 포함돼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이 돼 있는, 그러니까 따로 불리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포함돼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을 다시 예. 따로 얘기하는. 따로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집합으로만 보면 언제나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들은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에 항상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큰 개념이네요. 그렇죠. 합의.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이거 캡이라고 하는데 이거 뒤집은 거잖아요. 네. 이거는 원래 이제 인터섹션인데 교집합이 I라는 기호는 좀 애매하니까 요거하고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요거 뒤집어서 그냥 표현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A 교 B 혹은 A와 B의 교집합, A 교집합 B, A 인터섹션 B 뭐 어떻게 읽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거예요. 네, 이거 본 것 같아요. 예, 이건 컴플리먼트 이게 부문집합 표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건 C, 예, C자를 이제 작게 쓴 건데 컴플리먼트라는 거는 잉여, 나머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정의하냐면 X인데 일단 X가 전체에는 있어야 돼요. 근데 A에는 있지 않은 아이들. 그러니까 전체에서 A를 빼고 나머지들을 이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하나는 아니네요. 그러면 한 개일 수도 있구나. 그렇죠. 그 A 자체가 전체일 때에는 공집합일 수도 있죠. 그러네요. 전체에서 전체 뺀 거니까. 그래서 전체 집합에 속한 아이들 중에서 A에는 속하지 않는 아이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이게 독립된 연산은 아니지만 차집합도 약속을 해요. 빼기. 이건 어떻게 약속하냐면 X의 모임인데 A엔 속하고 B엔 속하지 않는 아이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겠어요? A엔 속하는데 동시에 B에 속하지 않는다는 건 B의 여집합에 속한다는 이야기겠죠. 이건 이제 여집합이라고 하거든요. 맞네요. 잉여. 나머지. 나머지. 그래서 여집합. 그래서 이거하고 어떤 거다? 같은 거다. 예,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기가 귀찮으니까 뺄셈으로 간단하게 좀 나타내자라고 약속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사실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간단한 거예요.
집합의 연산이라는 것도 숫자들의 연산하고 똑같이 사실은 두 개 엮어서 새로운 거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의 자체는 되게 쉬워요. 전체가 이것이다. 그러니까 요지기에서만 놀 거야. 1부터 10까지 자연수들만 대상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A라는 집합을 예를 들어서 뭐 1, 3, 5. B라는 집합은 1, 2, 7. 이렇게 줬어요. 네. 그랬을 때 A와 B의 합집합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는 아이들 다 모아놓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 1이 있겠죠. 1은 두 군데 다 있으니까 2도 있겠고 3도 있겠고 5도 있겠고 7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A와 B의 교집합은 어떤 집합이니? 라고 물어보면 두 군데 동시에 속한 애가 누구니? 라는 질문이잖아요. 누구? 1밖에 없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전체에서 A 뺀 거니까 2, 4, 6, 7, 8, 9, 10 이렇게 되겠죠. A 빼기 B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A에서 B에 속한 애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B에 속한 애는 누구? 그러니까 걔를 뺀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보니까 3, 5 B에 있는 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B에서 겹친 애들만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놈은 A랑 B의 여집합이 겹치는 거 찾은 거하고 사실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전체와 어떤 집합들이 주어져 있을 때 집합 안에서 연산을 처리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하나를 더 할게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원소의 개수. 그쵸. A 원소의 개수에다가 B 원소의 개수 그냥 더하면 될까요? 합집합이니까. 예. 당연히 안 되죠. 안 될 것 같은데요? 3 더하면 6이잖아요. 근데 6이 아니죠. 왜 이런 상태가 벌어졌냐 하면 2일은 겹쳐 있잖아요. 근데 겹쳐 있는 놈은 여기서도 셌고 여기서도 셌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세워진 아이들 한 번 다시 빼줘야 돼요. 그럼 표기를 어떻게 해요? 빼기 겹쳐 있는 애 이렇게 되겠죠. A 원소의 개수에다가 B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거기서 겹쳐 있는 애들 한 번 더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n이라는 요 기호의 약속만 알고 있었으면 누구라도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이죠. 새로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자, 이런 이제 집합 사이의 연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집합 사이의 상관관계들을 좀 수월하게 볼 수 있는 그림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벤 다이어그램인데 전체는 크게 네모로 그리기로 약속을 해요. 전체 집합.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 안에 아까처럼 A와 B 두 개의 집합이 들어있는 경우는 A가 B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A가 B에 포함되어요. 그렇죠. 근데 B가 A에 포함되는 경우는 전체 안에 뭐 B가 A에 포함되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네. 뭐 둘 다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뭐 어떻게 그려야 될까? 그러면 이렇게든 이런 경우도 상관없이 다 한 번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모든 경우를 다 나타낼 수 있는 일반적인 그림은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만약에 A가 B에 포함되면 여기 이 부분에 원소를 안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여기에다가만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만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B가 A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여기를 비우고 여기다가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집합에 관련된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다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두 집합 사이 어떤 관계라도 이 그림 속에 다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A 교집합 B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A 합집합 B 포함 관계 밝혀주세요. 네. 그러면 교집합은 요만큼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합집합은 이만큼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빨간 비큼이 하얀 비큼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얘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림상. 그러니까 이런 상관관계들을 따지거나 할 때 얼마든지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A와 B의 교집합하고 A를 합해 주세요.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은 여기죠. 그렇죠. A는 이만큼이죠. 네. 합해봤자 뭐예요? 그냥 A. 그렇죠. 그건 A다라는 걸 음. 금방 그림에서부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걸 이제 책에 보면 뭐 흡수 법칙이다 뭐 이런 식의 명칭들도 써놓던데 이런 명칭은 왜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쓸데없이. 아주 필요한 간단한 이름들은 그냥 남겨도 좋지만 쓸데없는 것들까지 다 이름을 붙이는 건 저는 좀 에너지 낭비 같거든요.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별거 아니라 벤 다이어그램을 잘만 활용하면 집합의 연산과 관련된 굉장히 빠르게. 많은 문제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그리는 거. 그렇죠. 우리는 이거야. 이런 그림은 이 얘기야. 혹은 이거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 라고만 외우겠지. 그렇죠. 왜 이렇게 그린지에 대한 설명을 잘 안 하니까 맞아요. 왜 매번 이렇게 그려요? 라는 질문들이 사실 나와줘야 되는데 학생들도 이미 너무 질려버리니까 질문들을 안 해요. 안다고 착각하는 건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합에 대해서 이론 틀거리들을 쭉 살펴봤어요. 정말요? 예. 다 끝난 건가요? 예, 끝난 거죠. 이 개념만 알면 이제 이거 모든 문제들을 다 풀 수 해결할 있어야 있어요. 돼요.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문제 몇 가지 정도만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네. 집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 몇 개만 추려가지고 문제들을 좀 뽑아서 네.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네. 안녕. 안녕.